안녕하십니까. 농법인 안정에서 노인성 질환을 직업병으로 입증하고 국가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문성근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이제 지식인에서 뇌졸중 관련된 그 문의 글을 보면서 뇌졸중에 관하여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가져온 사례는 뇌졸중 완치 판정 후 급작스럽게 사망산재 처리 질문,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이제 뇌졸중 완치 판정을 받았고 완치 서류를 제출하셨었네요. 일하시던 중 쉬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후 사망하시게 된 사건이네요. 근데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판정되고 이미 뇌졸중 질병이 있었고 이 와중에 회사의 산재 처리가 불가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. 요거를 이제 하나씩 봐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봐야 될 거는 뇌졸중 완치 판정 후에 완치 서류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. 뇌졸중은 완치 판정이 가능할까라는 건데 찾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 이제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. 10년새 심근경색증 54.5%, 뇌졸중 9.5%의 발생이 증가하였다. 또 심근경색증은 2021년 10만 명당 67.4건 발생, 1년 이내 16%가 사망했다고 하시네요. 뇌졸중은 10만 명당 212.2건 발생, 심근경색보다 많네요. 3배 정도가. 그리고 1년 이내에 19.3% 사망. 심근경색증보다 사망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보도자료 중에 조금 하나를 더 깊게 보게 되면은 2021년 뇌졸중 발생 현황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뇌졸중 2021년에 발생한 그 건수는 전체적으로 10만 8천 건 정도입니다. 그리고 질문자분의 사연처럼 재발생한 비율을 보게 되면 첫 발생이 8만 8천, 재발생이 2만 건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은 전체 10만 8천 건 중에서 19.2%가 그 재발을 했다는 것입니다. 거의 한 5분의 1이죠. 5명이 있으면 1명은 재발을 했다는 내용이니까요. 그래서 질문자분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제 뇌졸중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완치라기보단 그 뇌졸중 초기이거나 일과성 허혈성 뇌졸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뇌졸중 초기 같은 경우에는 좀 증상이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간 경우를 말하고 그때 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서 빠른 케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일가성 허혈성 뇌졸중인데 일가성 허혈성 뇌졸중이라 하는 것은 혈전이 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있었는데 저절로 녹아서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이 있어요. 그 일가성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경험자 중에 30%가 더 큰 뇌졸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다 그러면 뇌졸중이 처음에 발생한 사람들 중에 5분의 1 정도가 재발을 한다고 했거든요. 근데 재발한 사람 중에 30% 정도가 더 큰 뇌졸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. 아마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이제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일하시던 중 쉬는 시간에 급작스럽게 쓰러지셨다라고 했거든요.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될 건데 자, 요거는 산재 직업병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산재 직업병으로서 입증 책임을 다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금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뭐 직접 하시거나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저 같은 산재 전문 노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뭐 업무 시간, 업무량, 업무 강도, 정신적 부담,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서 업무 때문에 뇌졸중이 재발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. 관점을 달리한다 그러면 돌발적 사건, 뭐 급격한 환경 변화,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뇌졸중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입증을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단시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. 내가 하던 일이나 하던 근무 시간이나 뭐 30% 이상 증가했다거나 내 일상이 조금 파괴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. 그리고 3번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내용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12주 동안 했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지식인에 올라온 사건을 이제 분석해 보면서 뇌졸중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았는데요.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